안녕하세요. 공인중개TV 송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공인중개사 제도와 관련된 최근의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다보고 향후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는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우리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간단히 들여다보면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많은 변경으로 당초의 목적인 가격 상승은 억제하지 못한 채 시장에서의 혼란만 자초하여 서로 간의 책임 회피만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 현재 공인중개사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업은 고객과의 거래에서 손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에 의한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등의 엄격한 규제와 더불어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도덕적 행위나 또는 불법 행위 시에는 업무정지, 나아가서는 자격 취소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2020년 현재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제도가 생긴 지 지금 35년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45만 명 정도의 공인중개사가 배치되었고 그 중에서 약 11만 명 정도가 등록하여 지금 개업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종사자를 포함해서 총 한 100여만 명 정도가 중개업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2018년 자료에 의하면은 부동산 거래 건수 총 370여만 건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거래한 것이 약 220만 건으로 60%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라든지 또는 무등록업자의 불법 거래 그리고 컨설팅 업체의 거래가 그 나머지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편법, 불법 행위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정부는 편법, 불법적인 운영업체나 무등록업체들의 불법 행위는 건절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제도권의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와대에 청원으로 올라가 있는 소위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 계획이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공인중개사 제도의 문제점 등으로 그 책임을 돌리면서 현실성이 부족한 공인중개사 없는 중개거래를 AI, 즉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발상으로 그 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획 수립의 단계에서조차 일부 이론 전문가의 의견만 수렴하며 실제적인 현장 경험자 즉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정책에 미반영한 채로 일방적인 정책 발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에 문제가 된 예로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계약 제도의 현실성 부족으로 그 호응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잦은 부동산 정책의 변경으로 현장에서 혼란만 자초하며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부동산 중개의 속성과 중개사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한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 하며, 중개의 성격은 거래 체계를 위해 권리를 분석하여 자료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현장 안내와 더불어 제시 가격을 조정하고 추순하는 사실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그 현실을 보면은 거래 시에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의 3자 간에 있어서 매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변동이 없다 하면은 양 당사자 모두 큰 불만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약간의 변화라도 있다 하면은 매도자나 매수자 중에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한쪽은 거래에 대해서 불만이 있게 되며 그것을 모두 공인중개사의 농간으로 돌리는 그런 현실이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는 다른 일반 재화와는 달리 금액이 크고 또 평생에 한두 번, 물론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 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겪은 그 나쁜 기억은 오래 갈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나쁜 기억이나 소문은 더 빨리 전파되는 속성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나쁘게 인식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중개 업무, 특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이 기회에 성찰을 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짚어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본래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어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한 9개월 정도를 공인중개사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전에는 부동산 중개 업무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생각하고 공인중개사 등의 행태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더 가까이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자의 논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군자구제기 소인구제인이라. 이 말씀은 어떠한 일에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군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지만은 소인은 그 원인을 전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우리가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둘러보는 자세가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파악한 공인중개사들의 몇몇 행태를 보면은 첫째, 고객의 입장에서 매도자, 매수자 양쪽에게 부동산에 관한 정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켰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고
단순히 거래의 성사만을 위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정보의 방기로 거래를 진행시킨 일은 없는가? 또 만약 진실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일방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일시적인 거래자가 아닌 영원한 단골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정성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공자의 논어 말씀에 무신분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존립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로부터의 믿음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별 공인중개사 집단의 행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역 공인중개사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여 끼리끼리 정보만 주고받으며 그 지역에 신규로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고의적 방해 행위를 자행하여 공인중개사는 물론 주위의 고객 등의 사람들로부터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모렴치한 이익 집단으로 보여지지는 않았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 봐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처신으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인격과 품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건 없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봐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와 영업 등을 광고 선전하거나 또는 설명 등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시청자를 현혹 또는 유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언행이 지나치게 가볍게 처신하거나 제도를 비하시키는 행위는 없었는가? 이를 시청한 일반 시청자들에게 비춰진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질의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품위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개의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이 개업 또는 등록 공인중개사들로 구성이 되어 협회비는 물론 회원들이 납부하여 운영될 것입니다. 1985년 처음 공인중개사 제도가 실시한 이후 금년에 제31회 시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도 실시 이후에 35년이 지난 아직까지 공인중개사가 사회로부터 불신 상태에서 대표기관인 협회는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던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책기관의 눈치만 보면서 변방에 혹시 존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또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자 집단으로서 결정 과정에 참여는커녕 제안조차 할 능력이 과연 못 되었는가? 45만 명의 자격증 소지자와 11만 개의 등록업체, 약 100만 명의 중기업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한 노력은 과연 얼마나 해왔던가? 45만 명의 전문 자격증을 가진 그런 직종은 또 어디에 있던가? 45만 명 아니 100만 명 종사자들이 단합을 한다면 안 될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속담에 우는 아이 젖 한 모금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협회는 사명감을 모른 채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가,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정책기관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밑바탕엔 소위 기획부동산 등의 편법 또는 불법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색출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컨설팅, 분양 대행 등의 업무를 무분별한 개인 사업자들에게 허용하지 말고 이 분야를 공인중개사 업무 영역으로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제도권 영역으로 흡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개선 등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도 실행된 지 35년이 지났으니까 반드시 공인중개사 협회나 경험 또는 이론적으로 밝은 공인중개사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폭넓고 현장감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몇 가지 문제를 적시하면서 향후 우리 공인중개사 제도의 발전과 공인중개사 개개인의 발전은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동참하여야 잘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러한 위기가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